그리고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요 이제 계속 이렇게 저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나하나 매뉴얼을 만들고 이렇게 체계적으로 보거든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어디서 많이 들어오냐면 경기도에서 51%, 다시 나가는 인구는 또 경기도로 75%. 그러니까 서울과 경기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생활권을 공유하는 이런 도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인천은 조금 작아요. 경기가 더 많고 인천은 7%, 8% 정도. 그래서 서울이 당연히 인천보다 이제 큰 도시죠. 그래서 서울은 인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인천은 서울에 영향을 미치기에는 조금 부족할 것 같다. 이런 걸 보면서 이런 해석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경기도에 공급이 너무 많으면 당연히 이제 서울에 미치는 영향이 작을 거지만 너무 많이 커지면 인천보다는 경기도가 서울에 미치는 영향이 더 커질 수 있겠다. 이런 걸 상상하면서 이런 걸 보면서 이런 걸 이제 그리면서 보는 거예요. 차근차근.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흐름을 봐야 되거든요. 흐름은 저는 이렇게 세 개 지표를 놓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가격이 고평가되어 있냐, 저평가되어 있냐, 그 다음에 공급량이 많냐, 아니냐, 수요는 많으냐, 아니냐. 여기만 보면 심플하게 이것만 딱 보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예상이 비교적 쉽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기 때 했던 내용인데 1기 수업을 못 들으셨던 분들도 계실 거기 때문에 결국 이제 공급보다 수요량이 많으면 가격이 상승할 수 있을 거고 반대로 이제 수요보다 공급이 많으면 가격이 떨어질 건데 시장은 계속 이런 사이클을 그리는 이유가 공급보다 수요가 많으면 가격이 상승하겠죠.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까 이제 공급자 입장에서는 비싸게 팔 수 있잖아요. 그러니 사업자 입장에서는 사업성이 잘 나오게 되니까 공급이 증가할 거고 수요는 감소할 거단 말이에요. 비싸지니까. 그러면 이제 공급보다 수요가 많아지는 거예요. 수요량은 감소하고 공급량이 증가하니까 그러면 가격은 또 떨어질 거고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공급자 입장에서는 사업성이 떨어지니까 감소할 거고 수요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싸니까 증가하겠죠. 그래서 이런 사이클을 그리는 거예요. 물결 같은. 그래서 수요, 공급, 가격이 시장 흐름을 만들어낸다. 저도 예전에는 이제 트렌드가 이런 빅데이터 시대가 부동산이 열리기 전까지는 입지를 되게 중요시 봤었어요. 역세권, 초등학교 접근성, 브랜드, 세대수,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접근하니 역세권이고 초등학교도 가깝고, 브랜드도 좋고, 세대수도 많은데 가격이 떨어질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해석하기 시작했던 이 트렌드가 공급 입주 물량을 가지고 했을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입주 물량을 보고 해석을 하니 한 70%, 80%는 맞는데 한 20, 30%는 채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실제 이제 투자를 딱 하려고 하니까 저희가 직접 스터디 그룹이 합쳐서 엑셀 파일에 넣기도 하고 저 컴퓨터 잘해주는 친구가 공급량 또 엑셀로 만들고 했는데 내가 큰 돈을 정말 투자를 딱 하려고 하니까 망설여지는 거예요. 공급이 부족하다는 이유 한 개만으로 과연 부동산 가격이 오를 수 있을까? 그래서 안 되겠다. 과거를 찾아봐야 되겠다 하니까 안 맞는 거예요. 100% 안 맞는 거예요. 공급이 부족하면 가격 상승에 도움이 되는 건 확실한데 100% 일치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수요량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도입해서 넣어보니까 한 90%는 맞는데 그것도 조금 다르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가격이라는 요소를 넣고 보니까 굉장히 이제 많이 맞아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세 개를 같이 봐야 된다라는 거고, 이렇게 해서 결국 부동산 시장은 이런 사이클을 그리게 된다. 하면 서울은 지금 이제 2014년도가 요쪽이 2014년도죠. 요때부터 이제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16년, 17년경이 이제 호황기로 오는 시기에 초입부가 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6, 17. 그리고 이제 요때부터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전세가 상승률, 요때까지는 회복기 때는 매매가도 많이 오르긴 했지만 전세가가 더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요때부터 전세가 상승률보다는 매매가 상승률이 높아졌거든요. 그러면 서울은 지금 어느 지점인 것 같아요? 호황기 초반부는 아니지 않을까요? 그냥
쉽게 호황기의 끝자락인가? 완전 고점 끝자락인가? 근데 더 오를 것 같기도 하고, 맞죠? 그래서 이거를 이거는 누구도 사실은 딱 예측은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 정도 지점에 근접했다 정도는 알 수는 있어야 돼요. 그래야 다음번을 내가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은 누구도 뭐 더 오를지 여기서 꺾일지 쉽게 판단하기는 힘들겠지만 누구나 호황기의 초반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중반부는 조금 지났을라나. 명훈님이 생각할 때는 중반부일 것 같아요. 조금 지났을 것 같아요. 그냥 2년 한 2년 정도? 까지는 지금보다는 더 괜찮다. 그러면 이제 중반부와 고점의 조금 사이 정도가 될라나.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볼 때 이제 가격부터 저는 이제 가격 얼마큼 올랐는지 이렇게 보고 고평가다 저평가다. 다음에 이게 고평가지만 더 오버랩 될 수도 있고 아직 완전 고점이 아니지만 중간에 꺾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가치 평가를 할 때 유용한 지표 4가지 봐야 된다. 그래서 하나씩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가 매매가 흐름을 보면 이게 이제 지인 차트고 2009년부터 표시가 되죠. 표시가 되는데 이게 길게 늘어지다 보니까 조금 이게 약해 보일 수도 있는데 요 정도까지는 이게 얼핏 봐도 매매가 상승보다는 전세가 상승이 높았죠. 이거를 조금 디테일하게 직접 그려보시면 차트를 보시면 더 자세히 보여요. 그리고 요때부터는 확실히 매매가 상승률이 높았단 말이에요. 그럼 이때는 어쨌든 전세가 상승률보다 매매가 상승률이 높았다라는 거는 투자 심리가 많이 반영이 되었다라는 거는 그냥 확실한 것들이에요. 내가 확실히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짚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제 2014년이 이제 그냥 13년부터 꿈틀거리긴 했지만 14년 1월부터 2020년 한 8월까지 보자면 매매가는 105.4%가 올랐고 전세가는 59.5%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세가 대비해서는 매매가 상승이 훨씬 높았죠. 그러면 투자 심리가 많이 반영이 되었구나 이렇게까지는 볼 수 있고 최근 들어서도 보니까 최근 6개월을 보니까 이건 장기 흐름이고 단기 흐름을 보면 매매가가 9.2%, 전세가가 4%. 그래서 전세가가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전세가 상승률이 더 높단 말이에요. 다른 지방보다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매가 상승률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확실한 거는 서울 집을 살려고 하는 수요가 엄청 많은 거죠. 그리고 전세 가율을 보면 이제 전세가 대비 매매가를 보면 지금 이제 이거 만들 때 50%였는데 이제 49%까지 떨어져서 결국 이제 2011년 이후로를 보자면 역대급으로 전세가율이 낮은 상태입니다. 결국 이제 전세가 대비해서 매매가는 굉장히 좀 비싼 편이다라는 거를 하나하나를 팩트를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산, 대구 이런 데 보면 특히 부산을 보면 훨씬 전세가율이 낮아졌어요. 더 낮아졌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대표 아파트를 또 보는 거예요. 지역을 볼 수도 있고 대표 아파트를 보는데 대표 구축 아파트를 보면 반포주공이 있거든요. 반포주공을 보면 호갱노노에 가면 아파트 하나를 보면 이렇게 쉽게 볼 수가 있어요. 호갱노노에서 아파트 클릭 매매 전세를 보면 쉽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세 가율이 보면 이제 반포주공 같은 경우에는 평균이 전세가율 평균이 21.3%, 최고는 30.6%, 최저는 13.5% 해서 지금 이제 최저까지는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PIR 지수죠. 제가 이제 초보들도 그냥 빠르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지인 차트가 제일 좀 쉽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지인을 많이 한 거거든요. 제가 투자에 들어가기 전에는 한 번 더 체크하기는 하는데 지인 차트만 잘 봐도 거의 팩트 체크가 가능해요. 그래서 어쨌든 현재 PIR 지수로 봤을 때는 완전 고평가에 가깝다. 근데 이거를 뚫고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광주 같은 경우가 그랬었고 대구 같은 경우가 그랬었고 광주, 대구를 제외하고는 고평가에서는 어느 정도 떨어지는 현상을 보였는데 진 데이터 기준으로. 근데
이제 광주, 대구가 그런 적이 있었기 때문에 무조건 고평가라고 무조건 떨어진다 이렇게